블로그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84페이지 1번처럼 자신의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란에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쳐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는데요.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설치가 뜰 거고,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앱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블로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챌린지를 만약에 나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챌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인 챌린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팝업 창이니까 닫을게요. 닫기. 자, 이렇게 블로그 앱이 열려 있는지 한 번씩만 저희가 보고 블로그 앱 화면 구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앱 화면 구성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웃 세 글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가 있는데 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이 이웃 세 글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모먼트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요즘 이 모먼트를 띄우려고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쇼폼 챌린지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쇼폼을 만들어서 모먼트에다가 올리면 뭐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은 지금 7월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먼트가 뭐냐? 모먼트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짧은 동영상들 있죠? 그런 숏폼을 따라서 만든 게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추천이라고 떠져 있는 모먼트들을 한번 제가 눌러서 보여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을 가지고 모먼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넣어서 모먼트를 만들기도 해요. 네, 보시면 음악하고 이렇게 들리는 그런 모먼트들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먼트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요즘은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모먼트는 보면은 PC에서는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보통 이 모먼트는 모바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먼트를 만들 때는 요 앞에 제 로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부분을 눌러서 모먼트를 만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게 모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전에 찍어 놓은 게 앨범에 있다면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모먼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눌러보면은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꾹 눌러서 몇 장 이렇게 고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거로 이제 모먼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진들에 어떤 스티커를 붙일 때는 요 N자를 누르시면 장소나 쇼핑, 내 블로그와 같은 스티커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블로그에다가 이 귤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 놓은 게 있다면 내 블로그를 눌러서 해당하는 포스팅을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쇼핑에서 산 물건이다. 그럼 쇼핑을 이용해서 여기다 상품을 검색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각각 이렇게 판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샀던 상품의 쇼핑몰이 있다면 그 쇼핑몰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사람들이 모먼트를 눌러서 이 쇼핑몰에 가서 구매가 될 수 있게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넣어놓으면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경우는 장소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를 넣거나 GIF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GIF를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붙여서 넣으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예쁘게 꾸며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네이버의 이 모먼트예요.
글씨를 적고 싶을 때는 T자를 누르면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글씨 형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를 선택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색깔 또한 요 위쪽에 얘가 이제 색깔인데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나타내 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그리는 거. 모양을 내가 그냥 이렇게 직접 그려서 만들 때 쓰시는 그런 그리기고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의 경우 몇 초까지 보이게 할 것인지 요런 초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효과인데요. 물론 인스타나 뭐 이런 데처럼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간단한 이런 스타일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서 가볍게 꾸미실 때는 쓰실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들게 이렇게 꾸며서 주실 수가 있고,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밝기나 색감을 보정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모먼트가 올라가는 거죠. 다음 누르면 이제 모먼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진을 제가 여러 개 선택한 거라서 각각의 사진에 꾸며가지고 다음에서 올리면 모먼트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쇼핑몰에서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집에서 모먼트를 하나 가볍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올리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고 태그랑 같이 내용을 적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등록까지만 누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를 만드는 절차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모먼트는 제가 올리는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취소하고 다음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서 한 번씩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무엇이냐? 내 이웃의 새 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필리핀 선한 영향력이라는 블로그가 28분 전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책에 대한 리뷰를 올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아니 공감을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또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분의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찾아가서 글을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웃이 좀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뭐 글을 남기거나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문구를 보니까는 내용 정리해서 그냥 문구만 살짝 적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댓글을 간단하게 적을게요. 간단하게 내용 적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웃의 글이라 보시면 되세요. 이 이웃의 글에 뜬 이웃들은 내가 이웃 신청을 한 이웃들과 서로 이웃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이웃들일 텐데요. 내가 만약에 서로 이웃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상대방의 그 블로그 새 글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감하기가 되게 편해서 이웃 새 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요 나침판 설명드릴게요. 이 나침판은 추천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거를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의 추천 글들이 보여요. 기왕 보인 김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네이버에 있기도 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상품을 블로그에 쓰시고 구매할 수 있게 연결을 해 놓은 게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블로그랑 같은데 판매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구매하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이라고 했을 때는 마켓플레이스도 뭐 많이 도움이 된다기보다 하나의 판매처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은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건데요. 내가 여기에서 관심 분야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골라주게 된다면 네이버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추천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올렸던 모먼트가 이 추천 모먼트에 뜨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내가 추천 모먼트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모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찾아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글쓰기인데요.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쓰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면은 종 모양이 하나 있죠. 요거는 내 소식으로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을 보여주는 란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 소식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가 어떤 글에 공감을 눌렀다라든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댓글을 보여주는 곳이 내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에 대한 모먼트에 누구가 이제 공감을 달았던 내용 같은 걸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람 모양. 이거는 내 블로그를 뜻해요. 자, 여기 내 블로그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이거는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제 블로그에 오늘 방문자 수는 72명의 방문객이 나왔고 전체 방문객과 그리고 내 블로그의 제목 그리고 프로필 사진 그리고 여기 별칭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배경이 보이는데요. 이 배경은 아마 블로그의 스킨과는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블로그의 스킨과 비슷한 느낌으로 깔아 놓는다면 PC로 보시는 분과 모바일로 보시는 분이 여기가 같은 블로그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타이틀이나 그런 스킨에 넣으셨던 이미지를 편집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밑에 보니까는 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니까 얘가 인터넷이 바로 연결이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각각의 웹사이트를 연결해 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실제 유튜브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부분을 누르면 실제 제 인스타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요거 이따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대표글과 인기글이 있는데요. 대표글은 뭐냐면 내가 내 블로그 글 중에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고 싶은 글들을 대표글로 뽑아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기글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실제 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눌러서 본 글을 인기글이라고 합니다. 다이소 신발 접착제나 아니면 성인 유산균 효미를 좀 많이 눌러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찾아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모먼트를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요. 이 모먼트는 제가 넣었던 모먼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전체 글이라 해서 제가 올린 여러 가지 글들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요런 걸 꾸미는 곳이 바로 홈편집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홈편집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홈편집은 커버 스타일과 블로그명, 별명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명과 별명을 수정하면 PC 화면에서도 수정된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이미지를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변경을 이용해서
실제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커버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뭐 어차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누르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만약에 귤 사진으로 바꾼다.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이 귤 사진이 이 정도가 이제 보이게 맞출 거냐 이런 게 보이고 마음에 들게 맞췄으면 완료를 누르면 실제 이렇게 귤 사진으로 배경이 깔려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PC에서의 스킨이나 타이틀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우리 블로그에 타이틀이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PC에서 봤을 때는 PC의 어떤 그런 타이틀 모양에 익숙해 있다가 블로그를 모바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가 뜬다면 마치 다른 곳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저번에 제작을 해두었던 그 디자인 있죠. 그런 디자인으로 이 부분을 깔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커버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이 커버의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 것이냐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형식을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목인데 이 제목은 블로그의 PC 블로그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꾸면 PC 블로그의 제목도 같이 바뀌는 거고요. 프로필이나 별명도 마찬가지라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부분은 아마 저랑 같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 밑에는 요소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 보면 플러스랑 화살표가 있죠. 요 플러스는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모든 블록을 넣어 놓아서 지금 블록이 몇 개 안 보일 텐데 제가 숨기기 위해서 블록을 가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추가할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먼저 모먼트가 보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먼트를 꺼내서 두시면 모먼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나는 그 다음에 뭐 소개글이 보이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소개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PC 블로그랑 조금 다른 점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나와 있는 건데요. 전화번호랑 주소를 넣었을 때는 실제 전화로 연결이 되거나 주소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연결이 되다 보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채널을 연결하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렇게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채널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다면 각각의 채널들을 여기다 연동을 해 놓으면 블로그에 찾아온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가거나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채널은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널을 연결하려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각각의 URL을 입력해서 연결만 해주시면은 연결이 돼서 들어가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기글 대표글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글은 대표글로 꺼낼 수가 있고요. 인기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요 근처에 많이 찾아본 글을 인기글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글은 안 나오게 하고 대표글만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내 맘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글은 대표글 관리해서 최대 10개까지 추가를 하거나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5월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몇 개 제가 내려버릴게요. 그리고 글 추가하기 위해서 최근에 내가 올리고 싶은 이런 글들을 체크를 하시고 추가를 누르면 이게 이제 대표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석삼자를 눌러서 끌면은 이렇게 대표글의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대표 글이 위치가 맞춰졌고, 만약에 인기 글이 뜨게끔 할 거면 인기 글도 체크해 보면 여기 1, 2가 뜨죠. 1이 첫 번째 뜨는 거, 2가 만약에 인기 글을 눌렀을 때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두시는 게 가능해요. 외부 채널 글은 포스트 글을 연결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네이버 포스트를 쓰지 않는다면 외부 채널 글까지 연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꺼낸 요소들이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 플러스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이렇게 바꿔서 올려놓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을 대략적으로 맞춰본 후에 적용을 누르시면은 홈편집이 완료가 됩니다. 한번 홈편집을 맞춰서 설정을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 주세요. 자, 옆에 있는 요 홈편집 옆에 이 부분이 카테고리예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있는 카테고리랑 전체 글의 개수, 그리고 카테고리마다 적혀 있는 게시글의 그 개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테고리를 고치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톱니바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점점점을 누르면 수정 또는 삭제 이런 것들이 떠서 내가 필요 없는 카테고리는 삭제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플러스를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카테고리 관리는 이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말풍선 모양, 요거는 안부글이라고 하는데요. 안부글은 내 블로그에 남겨진 안부글을 살피고 답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누가 안부글을 썼나 한번 제가 들여다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제 블로그에 적힌 안부글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열공합니다 라고 올린 글도 보이고, 블로그 소통하자고 한 분도 보이고, 아이디를 빌리자는 분도 보이는데 이런 거 혹시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디를 빌리다가 진짜 내 아이디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공격적으로 자기네 이제 블로그를 사가지고 잠깐 쓰고 버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키워드가 센 키워드들 있죠. 뭐 병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어느 정도 이제 블로그가 오래되면서도 좀 꾸준한 그런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저품질이 되면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용돈벌이 하겠다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북을 잠깐 보여드렸고, 사람 2개 그려져 있는 요거는 이웃 목록이에요. 누르면 추가한 이웃 목록들이 보입니다. 나를 추가한 이웃 목록과 내가 추가한 이웃 목록을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서로 이웃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데요. 통계는 조회수나 방문 횟수, 순위를 일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고 방문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회수는 79로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6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한동안은 블로그를 그냥 버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낮게 되다가 또 블로그 쓰면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꾸준하게 써야 돼요. 원래는 방문 횟수, 조회수 이런 게 보이는데, 조회수는 79인데 방문 횟수는 보니까 75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한 횟수인 거고요. 방문한 사람 중에서 내 블로그에 다른 게시글을 본 사람도 있겠죠? 그게 조회수예요. 그리고 조회수에 대한 순위를 보니까 럭셔리 캠핑장, 요게 이제 51회로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유입 경로로 따져보면은 네이버 메인 모바일에서 많이 찾아서 들어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쳐서 들어왔는지도 궁금하다면 그 키워드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이런
네이버의 통계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방문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 순위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주간으로 따져보니까 효밀을 꽤 많이 찾았네요. 예전에 올린 게시글인데 유입 경로를 좀 볼까요? 주간으로 해서 보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효밀 후기를 좀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셨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자, 일단 닫고. 자, 요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요거는 공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내 블로그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문자 등으로 공유할 수가 있고 URL을 복사해서 쓰실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돋보기와 이렇게 석삼자 보이죠? 이 돋보기는 내 블로그에서 글을 검색할 때 써요. 눌러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블로그 쓴 거 중에 카카오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게시글 중에 카카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쫙 찾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 게시글을 썼던 거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보고 싶은 것들 있죠. 그럴 때는 직접 내 블로그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바가 되겠고요. 요 옆에 있는 석삼자는 더보기 메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내 소식이 한 건 들어왔다라든지 일별 조회수, 방문수, 그리고 내 체크인, 내가 체크인한 거 또는 내 동영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를 체크인을 한 것들이 이렇게 어디 체크인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을 아마 109건 정도 체크인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모먼트도 모아서 볼 수가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모든 메뉴들이 들어있는 걸 메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인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누르면 실제 제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다른 아이디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선 총 3개까지 아이디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 아이디로 넘어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 개인 그 블로그로 넘어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그냥 연결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건데요. 일단 86페이지의 블로그의 커버 화면 바꾸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8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살펴볼게요. 아까 중간에 넘어갔던 이 버튼이 바로 블로그 글쓰기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PC에서 보셨던 에디터와 좀 비슷한 창이 보일 거예요. 여기는 제목을 적는 데고 여기는 이제 내용을 적는 데죠.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제목에 사진을 터치해서 사진 첨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본문글을 바로 적기보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 부분을 터치하면은 제목 부분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거고 지금은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저는 상큼한 레모네이드라고 적어 볼게요. 만약에 제목 부분에 예쁘게 그림을 깔고자 한다면 옆에 있는 요 사진 모양을 눌러주시면 그림을 깔을 수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아니지만 귤을 넣을게요. 아, 이게 좀 더 상큼해 보이나? 이걸로 넣을게요. PC 블로그처럼 이거 화면을 조절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배경을 위치를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면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 보면 이제 편집 툴이잖아요. 여기 눌러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서 넣어야 돼요. 조금 그거는 불편하긴 하죠? 나는 이만큼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라서 완료하시면 그 위치가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대체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PC랑 좀 다른 점은 모바일은 보통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추가를 누르면 내가 지금 장소에 있는 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소의 근처에 있는 부분들의 지명이 보이고 해당 지명을 눌러서 장소 첨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적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적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치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 직접 내가 원하는 장소를 쳐서 찾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문 부분인데요. 본문에 샵을 이용하여 태그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태그를 적을 때는 본문에다 샵을 이용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발행할 때 태그 넣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태그를 넣으셔도 됩니다. 태그는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 글을 적을 건데요.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적으려니까 손이 좀 피곤할 것 같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자, 물론 여기서 바로 타이핑해도 되는데 요 점점점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서 마이크를 눌러서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얘가 적어줍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손 안 써도 돼서 편해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대신에 조용한 곳에서 해야죠. 자, 어쨌든 뭐 그거 싫음 타이핑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 보여드리려고 잠깐 썼어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귤 사진 넣을게요. 그러고 사진을 편집할 수가 있고 또는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조금 더 밝기나 이런 걸 조절하겠다 하면은 사진 편집. 그러면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자르기 회전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난 귤만 이렇게 좀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 윗부분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조금 회전해서 놓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체크하면은 그렇게 잘려지겠죠? 그리고 필터 효과는 분위기 있게 사진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색감이라든지 이런 필터가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별표를 눌러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고 나중에 그 필터 효과를 똑같이 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사진 개개인마다 보정을 하겠다. 그럼 보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밝기 대비 채도 보정이 다 가능하고요. 밝기를 누르면 밝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는 얘가 만약 사람 얼굴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선명하게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 침해잖아요. 그럼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해서 가리는 게 가능해요. 자, 서명도 넣을 수 있어요.
서명 같은 경우 텍스트 서명이 있고, 이미지 서명을 넣으면 이미지 서명이 만약에 민망해라 있으면 넣고 텍스트 서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진이 여러 개면 모든 사진에 사진 서명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다 수정이 됐고 완료를 누르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꺼졌네. 잠시만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만부부터 계속 얘기할게요. 자, 사진을 넣는 거 한 장 지금 넣는데 또 넣어볼 거예요. 사진을 여러 장을 넣을 때도 사진을 눌러서 여러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넣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첨부하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룹 사진으로 넣을 거면 그룹 사진으로 해서 콜라주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사진에서 좀만 더 얘기할게요. 사진에서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비디오를 직접 찍어 올릴 때 또는 비디오를 올릴 때, 그리고 요거는 GI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진을 음자를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는 먼저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요. 그래서 GIF로 가보시면은 음자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 요 글씨들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동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동영상을 눌러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만들면 그게 이제 음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영상의 GIF로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게 바로 음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맞춰서 체크하면은 동영상이 아닌데 사진인데 움직이는 사진이 만들어지죠.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재생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보기 위해서 밑에다가는 이 동영상을 똑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점점 눌러서 점점점 안 눌러도 됐는데 여기 사진을 눌러서 동영상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그 동영상이 요거예요. 요 밑에 얘를 똑같이 선택하고 첨부해서 올리면 동영상이 올라가지겠죠. 자, 두 가지가 이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동영상이 네이버 블로그랑 조금 다른 점, PC형 블로그랑 조금 다른 점은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문 편집 툴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밀하게 편집은 좀 어렵지만 동영상을 필요한 데까지만 자르거나 동영상과 동영상을 연결해 주거나 동영상에 글씨를 적거나 이런 정도의 간단한 편집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진에서 동영상을 고를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고르고 동영상 편집을 가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우유를 따르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득 붙다 보니까 얘가 들어 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들어 눕기 전까지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 흰 막대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놓고 나누기 하고 이 뒤에 거를 삭제해서 버리면 내가 필요한 데까지만 동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내가 뒤에 더 이어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동영상을 터치했을 때 플러스가 떠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다른 동영상을 더 이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얘랑 요
요게 이제 그 카페 전경이었으니까 요 동영상을 연결해 보면은 뒤에 이렇게 동영상이 붙죠? 그래서 동영상과 동영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는 이런 선이 보이는데 이거를 눌러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게 할 것인지, 페이드로 또는 디졸브로 넘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닦아내기 형태로 넘어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장면 전환 효과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넘어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의 경우 너무 느린 동영상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소리의 음량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가 좀 더 빠르게 하겠다 하면은 동영상의 속도를 조절해 주게 되면 영상이 좀 더 빨리 넘어가겠죠? 이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팔 부분이 좀 배기가 싫어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맞춰놓고 역시 나누기.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타이틀 커버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다가 커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뭐 트래블 뭐 데일리라고 어떤 커버가 나오는데 이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체크를 하면 그런 스타일로 바뀌기도 하고, 텍스트를 적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나의 러브 스토리 아니니까 이거를 바꿔서 한 은평 색깔도 옆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 고를 수 있고요. 이거는 7월 4일날 간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요 내용이 바뀌었죠. 텍스트를 그렇게 고칠 수도 있고, 여기 배경 색깔이 까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색깔로 바꾸거나, 아니면 배경을 내가 다른 그림이나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그림으로 바꿔서 첨부를 하면은 배경 그림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클립이 앞쪽에 이렇게 커버가 붙었는데 이 커버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 지금 0.5초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긴 한데 난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역시 여기 있는 발을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이렇게 시간 또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잠시 커버가 보이고 그 다음 동영상이 시작이 되죠. 동영상도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밑에서는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글씨를 놓을 곳에 맞춰 놓고 따닥 누르면, 더블 탭을 해보면 이렇게 글씨를 편집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페 불가심 큐브 라떼 이런 식으로 내가 적고 여기 서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 편집창은 아예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서체가 많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서체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서체로 고를 수가 있고, 색상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서 맞출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바도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두게 된다면 글씨가 어디까지 이렇게 보이게 할 것인지 맞출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플러스를 누르면 또 이쪽에 이렇게 더블 탭해서 편집하기가 뜨는데요. 나는 여기 있는 이 서식 그대로 밑에다가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복제를 하시면 똑같이 복제가 돼서 글씨가 적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이제 글씨를 고쳐서 더블 탭하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완료를 하시면 영상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직접 편집해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까랑 똑같죠? 모바일 블로그가 PC 블로그랑 다른 점은 딱 저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PC 블로그에서는 사실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 따윈 없거든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바일 블로그는 좀 더 모바일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은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동영상을 3초밖에 안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움짤을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모바일 블로그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나머지는 뭐 기존 블로그랑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 옆에 있는 T자는요, 서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글꼴체를 뭘로 할 것인지, 글꼴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하게 기울인 밑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자색, 요거는 뭐 글 목록,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정렬 방식을 바꾸거나 이쪽에서 스티커를 넣는 것도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블로그에 있는 스티커를 그대로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그냥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점점점 눌러보면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메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한번 요거는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인용구를 넣겠다. 그럼 인용구를 터치하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뜨고요. 여기다가 뭐 적어서 내가 만약에 글씨 크기를 조절하겠다 또는 기울임이 싫다 하면은 이런 것들 조절하는 것도 다 똑같이 있어요. 블록 지정하고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우스로 하려니까 잘 안 잡혀서 손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용구 모양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뭐 구분선 넣는 것도 내가 원하는 구분선을 넣어가지고 정렬해서 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울 건 없어요. 지우고자 하면 쓰레기통 눌러서 지우면 되니까. 장소의 경우도 딱 누르면 아까처럼 이렇게 장소가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 내가 포스팅을 하는 거면 선택해서 바로 고를 수가 있고, 만약에 나중에 편집을 하는 거라면은 여기다 장소명을 적어서 장소를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이라면 얘는 이렇게 지도로 들어가는 거, 요 위에는 지도는 아니고 이렇게 표식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조금 다른 점이긴 해서 장소는 이렇게 2번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링크는 그냥 URL 넣어서 링크 연결하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파일도 내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첨부해서 넣는 거예요. 글감은 글감 검색할 때 우리 블로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은 템플릿 모양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글을 썼어야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되진 않고요. 나중에 혹시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맞춤법 검사는 맞춤법 검사에서 틀린 글씨들을 체크해주는 기능. 그리고 톡톡은 톡톡 연결을 해 놓으셨다면 톡톡을 이렇게 선택해서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뭐 상담을 받거나 할 때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모먼트라는 게 조금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모바일에서 내가 모먼트를 만들어 놓은 걸 연결해서 꺼내줄 때. 음성 입력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다 봤네요. 자, 그럼 여기 저장하고 이 위쪽에 등록까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PC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블로그도 작성하다가 내가 잠시 멈춰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장을 해두시면은 저장이 돼서 여기 숫자가 하나 늘어나요. 그럼 나중에 내가 블로그를 다시 작성을 할 때는 여기 저장의 요 숫자 있죠. 숫자를 눌러서 임시 저장된 글을 선택해서 계속 작성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그러니까 블로그를 작성하면 그것만 계속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놓고 다른 일 했다가 계속 적을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일상을 누려요에 저장하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 편집 있죠. 여기다가 내가 적고 싶은 태그들을 최대 30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다 적었다, 완성을 했다 라고 한다면 등록해서 올리면 돼요. 공지사항은 최대 5개까지 공지로 띄울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내가 블로그에서 중요한 글일 때 공지를 띄울 때 쓰시는 거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다 되신 분은 여기 녹색 등록을 누르면 등록이 돼서 올라갑니다. 모바일 블로그에는 예약글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어차피 실시간으로 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약글이라는 기능은 없지만 저장을 해놨다가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블로그 글 쓸 때 움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플레이를 누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귤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만 귤을 까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만약 움짤로 넣어놓으면 귤이 막 이렇게 스스로 까지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띄겠죠. 그런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대비용 동영상인데 보시면은 얘는 동영상을 누르지 않으면 그대로 동영상이 이렇게 멈춰져 있고 동영상을 눌러야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일단 화질은 이쪽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당연히 나기도 해서 당연히 더 좋은 건 이쪽이기는 해요. 하지만 실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편집한 동영상인데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게 미러링이라 좀 끊겨서 보이는데 원래는 자연스럽게 잘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집어넣었던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 요 상호가 전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화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상호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거나 그다음에 이 자리로 내비를 연결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 쉬었다가 블로그 앱으로 글을 쓰는 거, 포스팅 하나를 해서 저희 톡방에 올리는 거를 오늘의 또 과제로 내드릴게요. 저는 요거는 지금 대충 만든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할 건데, 혹시 제거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점점점 보이죠? 여기서 삭제하기를 누르시면 만들어 놓은 포스팅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쭉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연습도 한 번씩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그러면 한 11시 55분서부터 한 1시간 정도 우리 포스팅 한번 작성해서 완성해 보는 걸로 할게요.